나를 낳아준 엄마는 나를 왜 입양 보냈어? 모든 사람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다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있지가 않아. 어떤 엄마는 되게 열심히 돈은 벌고 아이한테 물질적으로나 모든 걸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지만 그걸 못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엄마는 너무 혼자라서. 근데 윤이 낳아주신 분이 그랬대. 진짜로 윤아. 주변에 가족이 없었대. 내가 이 아이를 출산은 했지만 잘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입양을 보내셨대. 그러면 나를 낳아준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윤희가 만나고 싶어? 진짜 안 만나고 싶어? 모르겠어. 윤희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아니야? 근데 있잖아, 윤아. 근데 엄마는 윤희랑 같이 만나고 싶기는 해. 왜 만나고 싶을까? 몰라. 고맙다고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조윤희 엄마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엄마 사랑해요. 가정이 필요한 아이와 아이가 필요한 가정이 만나 가족이 되는 입양. 행복이라는 집에 축복이라는 아이가 더해진 가족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That building over there. Altså, jamen ellers har de ikke forstået. Jamen ellers ikke. Så er der en, der siger, at jeg kommer fra Yankee, så siger jeg, skal vi... My name is Lene Olsen Yang. I'm born here in this area, and I've been at the Yangju orphanage here in Tongdushong. I was adopted to Denmark in 1970, and I was presumably born in 1968. My name is Malene, and I was named Ma Yongbon in Korea. I was born in March 70, and after 2 days, I was placed at the Yangju baby home. 50여 년 전 기저귀도 떼지 못한 채 비행기로 13시간 거리의 먼 타국으로 보내진 이들. 엄마 품에서 떼어져 잠시 머물렀던 영화원은 서류상이지만 유일한 고향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가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현실. 과거 모습과 비슷한 담장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This wall, it looks... Yeah, the wall. It could be. Yeah, so it looks similar. Oh, yeah. This one looks similar to this one, if you see. Buildings were just around. Yeah. 두 사람은 같은 영화원 출신, 덴마크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50대 후반에 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This place is still there. But then I started having this feeling or longing for Korea and my Korean mother. So I went back to Korea in 2000, and I visited Tongdushong, and I was looking for the orphanage, and there was the orphanage was no more there. 2년 연속 한국을 방문해 영화원과 생모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지만 남은 기록이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 don't know much about my adoption, which is a thing, so I have only very few papers.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가 다 그래서 이들에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흔적, 주민들의 기억 파편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주변의 집들도 We'll see what happens. Yeah.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0년도 들면서 이제 시스템화 되면서 자료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전에는 자료들이 별로 없고요. 없어진 시설들은 자료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같은 영화원 출신 입양인들과 지역 주민을 연결해 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Yeah. So we need to know more about our orphans. This is our starting poin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아직 많이 살고 계세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애써 뿌리를 찾으려는 이유는 뭘까? But I would just like to look into their eyes and see, just like when I look at my kids, I see traits of me in them and of their father. Yeah, I would really like to find my parents or even some family. And I think, yeah, of course, I would like to know their story. But the important thing, I think, is just to reconnect. Sorry. 어쩔 수 없이 딸을 해외로 떠나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애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김봉훈 씨는 47년 전 19살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지만 키울 형편이 못돼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1978년도 5, 6월 정도로 내 기억을 해요. 그때 나가서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이 해외로 입양 간다 그 얘기만 잠깐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병원 이름은 이제 저기 대영동 사가 그 천주교 바로 옆에 박원상 산부인과라고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김 씨는 가슴 한편에 묻어뒀던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병원은 오래전 사라졌고 남은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 텔레비전에 나온 입양 여성이 혹시 딸일까 싶어 DNA 검사도 해봤습니다. 그 30명 중에 여자 1명이 꼭 내가 봐도 나하고 닮았어. 나이도 40대고 이제 그리고 78년도 낳았다고 버려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그쪽 유전자 이렇게 보내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조금 넘어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틀리다고 유전자가 틀리다고. 지금 그 따님을 꼭 찾고 싶으세요? 찾는 데까지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찾고는 싶다는 얘기죠. 김 씨는 딸이 이국 땅이 아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면 끝내 못 찾더라도 한결 마음은 편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해외 가면 말도 안 통할 테고 운 나쁜 애들은 그냥 부모들한테 멸시받고 살아온 애들도 있고 진짜 좋은 부모 만나서 훌륭하게 큰 애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입양돼서 살고 있으면 2000년대 들어 입양 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지만 국내 입양과 달리 정체성 혼란과 인종차별 등에 취약한 해외 입양아의 현실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국가도 나를 포기했다라는 이중의 아픔과 상실감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청소년기가 될수록 정체감이 형성될수록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제 인종 간 입양이 된다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물론 잘 적응하고 넘어가는 입양 아동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나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I think that the hard thing with adoption is that you it's like your ties with your culture and everything that you was well known in a sense is broken. So 그래서 국제사회는 아이를 위해 가능한 한 국내 입양을 권고합니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국내 입양 활성화를 표방하긴 했지만 2006년까지만 해도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가 신생가정에서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다면 해외 입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큽니다. 해외 입양을 보내고 안 보내는 거는. 2년 전에야 비로소 한 해 해외 입양아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로 꼽힙니다. 5개월 이상 국내에서 가정을 찾는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해외 입양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국내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양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해외 입양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에서 다 품지 못한다는 건데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9%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친자 여부,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이 입양을 꺼리게 만드는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족이라 한다 그러면 일단 혈연 중심이거든요. 입양하면 일단 남이 핏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근데 부부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과거 국가가 묵인했던 불법적 입양의 폐해나 어쩌다 터져나오는 입양아 학대 사건도 대중의 뇌리에 부정적 편견을 커지게 했습니다. 어떤 학대나 아니면 안타까운 일로 좀 사망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어떤 사건들은 대부분 이게 입양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간 주도였던 입양 시스템을 국가 주도로 바꾸고 아동 중심 입양과 해외 입양 최소화 원칙을 명확히 한 입양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됩니다. 이제 과제는 국내 입양의 걸림돌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적 입양 체계를 통해서 보다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한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완벽했다. 집으로 가자. 우와. 잠깐. 6, 1. 잠깐만. 새 아이의 엄마 전성신 씨. 12년 전 막내 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당시 별이는 사실 생후 2개월이 채 안 된 굉장히 갓난 아기였어요. 그 접견실에 이제 복지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를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정말 이 아이다 이런 느낌이 사실 보자마자 들었었거든요. 다복한 가정을 바랬던 부부지만 처음부터 입양에 선뜻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양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마 편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직접 육아를 해보고 나니까 이 아이를 얻는 방법이 출산이냐 입양이냐 이게 달랐지 그 시작 때문에 키워지는 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갔다 와. 안녕.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별이는 테니스 선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운동의 소질을 보였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별이 엄마는 매일 땡볕에서 훈련하는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합니다. 하체를 잘 낮춰서 해. 그래 안 아파.
막내이기도 하면서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잘해서 부모님께 여태까지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별이는 6살 때 엄마로부터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딸 별이는 그 사실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고 엄마의 바람대로 당당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친구들도 이제 이해를 다 하더라고, 입양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기분이 뿌듯했고 그 친구들도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양은 출산하지 않고도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출생아 10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데 한 해 시술 건수가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다 입양을 택한 예인이네 가족.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왔었는데 7주 만에 먼저 하늘나라 보냈거든요. 이제 그리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는데 아이가 잘 찾아오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이제 남편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됐죠. 가자 하는데 첫날 돌도 안 지났던 예인이는 이들 부부를 만나 가족이 됐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결정한 순간부터 내 아이가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신기했어요. 그 경험이 너무 신비로운데 이 아이가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보현 씨 부부는 예인이를 기쁘게 맞이하면서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딸이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저희를 보는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저 약간 두려움이 있었죠. 아닌 말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그 전에 이제 어떻게든 들었던 말들이라서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안녕. 예인이는? 아 그래 예인아. 가자.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자 예인아. 알았지? 새해 권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여기 하얀 거 밟자. 그래. 엄마도 아. 축하말까 오지마. 얘나 오늘 엄마 화장한 거 어때? 장난꾸러기 딸과 친구 같은 엄마. 그리고 딸 바보 아빠까지. 아 깜짝이야 엄마. 여기 뭐가 달려있어. 안녕하세요. 보현 씨 부부는 동생을 원하는 예인이를 위해 더 큰 행복을 위해 한 명 더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입양을 한다 그러면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저희가 칭찬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 저희에게 좋은 일이더라고요. 네, 아이의 세상도 바뀌지만 부모의 세상도 바뀌고요. 정말 행복과 이거 정말 커다란 축복인 것 같아요. 네. 혈연이 아닌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 모두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나 둘 셋. We are family.